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 첫 번째, 큐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나가야 할지 알았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무엇을 써야 할지, 포스팅 소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쓰기 방법 시리즈의 두 번째인 포스팅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포스팅 소재를 찾을 땐 소재를 찾으면서 동시에 키워드를 뽑아내고 검색률과 경쟁도를 보면서 내가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글쓰기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번 편에서는 포스팅 소재와 정보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편에서 이 모아놓은 소재들을 이용해 키워드를 뽑아내고 하나의 키워드에서 수십 가지의 포스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포스팅 소재를 알아보기 위해선 고수의 블로그를 탐방하라. 식당을 예로 들어볼까요?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맛집이 있으면 어떤 비법이 숨어 있나 염탐하러 가게 되죠. 이러한 성공한 식당을 잘 벤치마킹하면 또 다른 성공적인 식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월에 수백씩 버는 블로그들도 수많은 포스팅을 올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로그에 가서 어떤 글들이 있는지 구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잘 되는 식당이 매출을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해당 블로그가 몇천 원을 버는지 몇만 원을 버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블로그가 잘 되는 블로그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벤치마킹 할 만한 블로그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블로그가 고수익자의 블로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방문자 수입니다. 블로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방문자 수를 공개해 놓은 블로그의 경우 하루 최소 1000명 이상, 많게는 10,000명 이상 되는 블로그들은 고수익자의 블로그의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고수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염탐하러 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해당 블로그에 발행된 포스팅의 전체 개수와 글이 올라오는 간격입니다. 전체 포스팅 개수가 최소 300개가 넘어가고 포스팅도 일주일에 5회 이상 꾸준히 올라오는 블로그라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만큼 포스팅에 대한 노하우와 효율적인 광고 배치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죠. 결론적으로 아무 블로그에나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방문자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이 되는 블로그에 발행된 글의 총 개수가 300개 이상 되는 블로그들을 즐겨찾기 해놓으셔서 그 사람들은 어떤 소재와 방식으로 포스팅을 쓰고 광고 배치 등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면 블로그 고수들이 가진 공통 분모가 분명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운영 방식과 포스팅입니다. 포스팅 소재를 찾을 땐 다른 채널인 네이버 블로그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모두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살펴보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블로그 탭을 누르고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한 뒤 상단에 있는 주제별 보기를 누르면 여러가지 세부 분야의 글들이 주제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소재를 찾고자 하는 항목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포스트의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글들이 많기 때문에 티스토리 소재 찾기에 적합한데요. 포스트 홈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 주제별로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요. 포스팅 소재가 떨어졌을 때 한 번씩 구경하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소재가 쉽게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은 말 그대로 모든 지식을 정리해서 풀어놓은 사전이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의 창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소재를 찾아내고 1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큐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포스팅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무한대의 포스팅 거리를 제공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백과사전이나 네이버 지식백과는 꼭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도 마찬가지로 백과사전의 일종인데요.
누구나 참여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방대함 뿐만 아니라 최신성도 갖추었는데요. 발빠르게 최신 정보를 올려야 하는 블로그의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키하우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관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포스팅 소재로 사용할 만한 글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꼭 들어가 보시고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곳이 바로 뉴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각각의 포털 사이트에는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슈되고 있는 정보를 찾으실 땐 뉴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분야의 뉴스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심 있는 주제의 뉴스만 한정해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사이트들 외에도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소재거리로 쓸 수 있겠다 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무조건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제별로 정리된 포스팅 소재 창고를 만들어 놓으시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소재들을 하나씩 꺼내올 수 있으니까요. 수시로 즐겨찾기를 등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야를 조금 넓게 갖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와 소재들이 즐비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의 포인트는 자신만의 소재 창고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요. 창고를 가득 채운 뒤에는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서 포스팅을 하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소재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테디였습니다.